혼자 밥을 먹는 일이 어느 순간부터 낯설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혼자 밥상 앞에 앉는 게 어쩐지 쓸쓸하고 공허했을 텐데 이제는 자연스러운 하루의 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옆자리에 배우자가 있어도 예전처럼 대화가 오가지 않는 저녁이 낯설지 않습니다. 같이 있어도 외로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 깊이 실감하게 되지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러다 진짜 친구 하나 없이 늙어가는 건 아닐까? 한때는 매주 만나서 밥도 먹고 사소한 얘기 하나에도 웃음이 터졌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생일이면 서로 챙겨주고 명절이면 떡이라도 나누며 마음을 나누던 이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연락이 뚝 끊겼습니다. 먼저 멀어진 게 상대였는지 아니면 나 스스로 귀찮아졌던 건지 이제는 알 수 없습니다. 그저 남은 건 오랜 침묵뿐이었습니다. 예전엔 전화 한 통이면 밤새도록 수다를 떨 수 있는 친구가 있었는데 지금은 연락할 얼굴이 하나 둘 사라져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정말 친구가 없으면 안 되는 걸까?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신다면 친구가 적어도 때로는 하나도 없어도 지금 이 나이에 우리가 어떻게 외로움과 잘 지내며 오히려 더 편안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알게 되실 겁니다. 아마 지금까지 나만 이런가 싶었던 그 마음이 사실은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걸 깨닫게 되실 겁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많지 않아도 괜찮은 이유. 그 첫 번째는 바로 혼자 있는 시간이 더 깊고 충만해지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수원의 한 작은 아파트에 사는 정분 씨는 올해로 72입니다. 남편은 10년 전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세상을 떠났고 두 아이는 모두 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처음 몇 년간 그녀는 거의 외출도 하지 않았습니다. 텅 빈 거실, 울리지 않는 전화벨, 냄새조차 없는 부엌. 그 모든 것이 그녀를 더 깊은 고립으로 밀어넣었습니다.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낼 때가 많았어요. 누가 나를 기억이나 할까 그런 생각이 참 자주 들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서랍 속에 깊숙이 넣어두었던 낡은 사진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흑백 사진 속 젊은 남편의 웃는 얼굴, 아이들과 함께 뛰놀던 공원, 친구들과 함께 다정하게 웃던 다방의 풍경들. 사진을 꾹 끌어안고 눈을 감는 순간 그녀는 천천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구나. 그날 이후 정분 씨는 매일 아침 남편에게 편지를 씁니다. 책을 읽고 정원을 가꾸고 혼자 카페에도 갑니다. 마트에서 돌아오는 길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며 스스로에게 속삭입니다. 잘 살고 있다. 오늘도 괜찮다. 말벗은 없지만 그녀의 마음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누가 하루를 확인해주지 않아도 이제는 스스로가 자신의 하루를 채워가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예전엔 누군가와 함께해야 하루가 의미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보내는 시간이 가장 의미 있다는 걸 알게 된 것이지요. 그녀에게 혼자 있는 시간은 더 이상 외로움이 아니라 충전이자 평온입니다. 이런 변화는 사실 정분 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최근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에서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10년 전보다 30%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혼자가 곧 고립으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스스로와 함께하는 시간이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는 겁니다. 외롭다고 느끼는 순간에도 과거의 따뜻한 기억들과 지금의 고요한 시간을 함께 품을 수 있다면 그건 결코 텅 빈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내 삶을 나 자신으로 가득 채우는 시간이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잃고 떠나는 관계를 굳이 붙잡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친구와 멀어지는 게 두렵습니다. 연락이 뜸해지는 순간 불안하고 단절되는 상황을 어떻게든 막으려 애를 쓰게 되지요. 하지만 노년은 그 자체로 이별이 잦은 시기입니다. 병으로, 이민으로, 혹은 아주 작은 서운함 하나로도 관계가 끊기곤 합니다. 그 모든 인연을 다 붙들고 살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것이 더 지혜로운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부산에 사는 순아 씨는 올해 68입니다. 평생을 친구 모임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 생일이면 선물과 식사 예약을 도맡아 챙겼고
친구 중 누가 힘들다 하면 가장 먼저 달려가 주던 사람이 바로 순아 씨였습니다. 내가 챙겨야지. 안 그러면 모임이 깨질지도 몰라. 그녀는 그렇게 늘 자신을 내어주며 관계를 지켰습니다. 그러던 몇 해 전 건강이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토록 아꼈던 친구들 중 단 한 명만 문병을 왔습니다. 나머지는 전화 한 통조차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때 마음 깊은 곳에서 묘한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퇴원 후에도 모임은 이어졌지만 더 이상 예전처럼 정이 가지 않았습니다. 대화는 대부분 남 이야기, 험담, 그리고 값비싼 여행 자랑으로 흘러갔습니다. 어느 날 모임 자리에 앉아있던 그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엔 나를 봐주는 사람이 없구나. 그저 나를 소비하려는 사람만 있구나. 그날 이후 순아 씨는 조용히 단체 대화방을 나왔습니다. 누구에게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후련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 여운처럼 남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입원 중일 때 가장 바쁘다며 오지 못한다고 했던 친구가 어느 날 귤 한 봉지와 국화 한 다발을 들고 병실 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 눈빛 속 따뜻함은 어떤 말보다 큰 위로였습니다. 그날 내가 정말 위로받았다는 걸 잊을 수 없었어요. 그 이후로 두 사람은 가끔 안부 전화를 하고 한 달에 한 번은 함께 산책을 나섭니다. 말없이 걸어도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또한 순아 씨는 자원봉사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인연도 만났습니다. 책 읽기 모임이 끝나면 늘 같이 차를 마시며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할머니 한 분이 생긴 겁니다. 자식 이야기, 몸 아픈 이야기, 젊은 시절 추억까지 서로 끊지 않고 들어주는 그 시간이 무척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아, 이런 관계가 나에게도 다시 가능하구나. 그녀는 마음속으로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순아 씨는 이제 말합니다. 사람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적어도 나를 봐주는 한 사람이 있다는 게 참 따뜻했어요. 그래서 그녀는 매일 저녁 혼자 산책을 하며 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내 곁에 남은 사람들, 그 따뜻한 몇 명이면 충분하구나. 여러분, 사실 인생의 어느 순간부터는 넓은 인맥보다 검증된 소수가 더 중요한 시기가 옵니다. 굳이 불편한 관계를 억지로 붙들 필요 없습니다. 진짜 내 편이 되어주는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인생은 충분히 따뜻합니다. 그리고 심리학자 로빈 덤바가 제시한 덤바의 수 이론을 들어보셨을지도 모릅니다. 인간이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는 약 150명 정도라는 연구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진심으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고작 5명 남짓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5명조차 줄어들 수 있지만 오히려 그 줄어듦 속에서 진짜 관계가 무엇인지 더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지요. 외연을 넓히는 대신 마음을 지켜주는 단 한 명을 곁에 두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이 들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관계의 깊이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내 삶을 지탱하는 새로운 연결은 꼭 친구가 아니어도 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가족과 친구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세상과 이어지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친구라는 이름이 붙은 관계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다양한 연결 속에서 충분히 삶을 지탱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나이 들수록 새로운 연결이 삶을 더 다채롭게 만들어줍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형석 씨는 올해 70입니다. 정년퇴직을 하고 난 뒤 처음 몇 달은 그야말로 자유를 만끽했습니다. 마치 오랜 굴레에서 벗어난 듯 아침에 늦잠을 자고 하고 싶은 대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게 낙원이구나. 그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허전함이 밀려왔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니 시간이 늘어지고 누구에게도 연락 한 통 오지 않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아내는 동호회 활동으로 바빴고 자녀들은 일에 치여 주말에도 얼굴 보기 힘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편했는데 오후만 되면 심장이 텅 빈 것처럼 울컥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슈퍼 게시판에서 복지관 기타 교실 모집 전단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수강 신청을 했습니다. 처음엔 서툴러서 손가락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지만 옆자리 사람들은 그런 그에게 박수를 쳐주고 웃음을 나눠주었습니다. 기타를 치다 보면 나이를 잊고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웃게 돼요. 형석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그는 일주일에 2번 기타를 메고 복지관을 찾습니다.
때로는 같이 라면을 나눠 먹고 가끔은 우쿨렐레 동아리에도 눈길을 주며 새로운 도전을 이어갑니다. 모임이 끝난 뒤 벤치에 앉아 젊은 시절의 음악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삶에 귀 기울일 때면 그는 비로소 살아있음을 실감한다고 합니다. 과거 친구들과는 긴 추억이 있었지만 지금 함께하는 사람들과는 설명이 필요 없는 위로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 길게 말하지 않아도 고개 끄덕여주는 그게 참 좋아요. 그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이런 경험은 형석 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최근 60세 이상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새로운 동호회나 학습 모임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동네 복지관, 평생학습관, 성당이나 절의 봉사 모임, 심지어 온라인 커뮤니티까지. 다양한 연결이 외로움을 덜어주고 삶에 활력을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연결의 온도입니다. 친구라는 이름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매주 만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단지 가볍게 안부를 나누고 서로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연결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고립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로운 건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그 단절만 피한다면 적당한 거리의 만남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형석 씨는 요즘 아침마다 기타를 메고 집을 나서면서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옛 친구들은 멀어졌지만 지금 내 옆에 이 사람들도 나를 살아있게 해주는구나. 그리고 그는 웃습니다. 혼자인 듯 보여도 사실은 혼자가 아님을 이제는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혼자 있는 시간은 더 이상 외로움이 아니라 충전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떠나간 인연을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됩니다. 셋째, 내 삶을 지탱하는 새로운 연결은 꼭 친구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바로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롭다고 느끼는 이유는 사실 다른 사람의 부재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친해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를 외면한 채 남에게만 의지하다 보면 상대가 떠나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집니다. 하지만 나와 단단한 관계를 맺으면 설령 주변이 비어 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서울의 한 심리상담소에서 상담을 해온 전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노년기의 가장 큰 과제는 자기 자신과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인정하고 돌보지 않으면 누구와 있어도 외롭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80년 넘게 이어져 온 성인 발달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행복한 노년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타인과의 관계뿐 아니라 자신과의 관계가 건강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스스로의 시간을 존중하고 자기 자신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더 오래, 더 행복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 은평구에 사는 연옥 씨는 혼자 사는 76세 여성입니다. 몇 해 전 남편을 떠나보낸 후 한동안 깊은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잘해보자. 내가 참 자랑스럽다. 그 작은 습관이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자기 자신을 가장 든든한 친구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기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맺는다는 건 단순히 정신적인 대화에 그치지 않습니다. 작은 취미 하나를 시작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림을 그리든 글을 쓰든 아니면 매일 동네를 산책하며 계절의 변화를 느끼든 이런 사소한 일들이 쌓여 나를 지켜주는 기둥이 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셀프 컴패션, 즉 자기 연민이라고 부릅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친구처럼 따뜻하게 대하는 태도인데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기 연민이 높은 사람일수록 우울과 불안이 줄고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좋은 친구를 곁에 두어야 행복하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보다 먼저 필요한 건 나 자신이 나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탓하거나 몰아세우는 대신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다독여주는 것. 그 순간부터 외로움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스스로를 친구처럼 대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여전히 남의 인정과 관심을 통해서만 존재감을 확인하고 계신가요?
노년의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첫걸음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자유를 얻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에 매여 있던 마음이 조금씩 풀리고 대신 내 삶을 내 뜻대로 가꿀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과거에는 늘 누군가를 챙기느라 혹은 모임에 어울리느라 내 마음 하나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노년은 다릅니다. 남은 시간이 줄어든 만큼 더는 남의 눈치를 보며 살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서울 종로에 사는 정희 씨는 올해 74입니다. 그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친구들과의 모임을 절대 빠지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전화를 돌려 일정을 확인하고 점심 약속과 저녁 약속을 2-3개씩 잡아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정희 씨는 그 속에서 점점 지쳐갔습니다. 누군가는 늘 불평을 늘어놓고 누군가는 끝없는 자랑을 이어갔습니다. 정작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희 씨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매주 참석하던 모임을 과감히 줄이고 그 시간을 자신을 위해 쓰기로 한 겁니다. 처음에는 허전했지만 곧 그 시간은 독서와 글쓰기 그리고 손주와 함께 보내는 소중한 시간으로 채워졌습니다. 이제는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하고 싶은 걸 하며 살아요. 그게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이처럼 노년은 관계에서 자유로워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억지로 맞추던 인간관계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비로소 삶의 본질을 다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심리학 연구에서도 이런 현상은 이미 입증되어 있습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의 로라 카스텐슨 교수가 발표한 사회정서 선택 이론 Socio-Emotional Selectivity Theory에 따르면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폭은 줄어들지만 깊이는 오히려 깊어진다고 합니다. 즉, 불필요한 관계는 자연스럽게 정리하고 진짜 의미 있는 관계만 남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결코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더 평온하고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이지요. 나이 들면 외로워진다라는 말이 있지만 사실은 나이 들면 자유로워진다라고 바꿔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억지로 붙들고 있는 관계가 있지 않으신가요?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놓고 싶지만 괜히 나만 외톨이는 거 아닐까 두려워서 붙들고 있는 인연 말입니다. 하지만 노년의 삶에서 가장 큰 용기는 바로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는 용기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외톨이가 아니라 진짜 나답게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외로움은 피해야 할 감정일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 들어 느끼는 외로움은 때로는 우리 삶을 더 깊게 만들어주는 자원이 되기도 합니다. 서울대 심리학과의 한 연구에서는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60세 이상 성인들이 외로움을 느낄 때 단순히 우울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성찰의 시간이 깊어지고 삶의 의미를 다시 찾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외로움은 우리를 고통 속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찾도록 이끄는 안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분 씨 역시 남편을 잃고 홀로 남겨졌을 때 처음에는 그 외로움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애써 밀어내지 않고 차분히 마주한 순간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이 충만해지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외로움 덕분에 혼자 있는 법을 배운 셈이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외로움이 없다면 과연 우리는 지금의 삶을 돌아보거나 새로운 변화를 시도할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외로움은 불청객 같지만 사실은 우리를 단단하게 만드는 훈련장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프랑스 철학자 사르트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고독한 존재다. 하지만 그 고독을 직시하는 순간 우리는 자유로워진다. 노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로움을 거부할수록 더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외로움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기 시작하면 오히려 마음은 더 평온해집니다. 마치 밤하늘이 어두울수록 별빛이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처럼 말이지요. 한편 외로움을 건강하게 다루는 방법 중 하나는 자기만의 작은 의식을 만드는 것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산책을 한다든지 아침마다 감사 일기를 쓰거나 하루를 마치며 차 한 잔을 마시는 것. 이런 단순한 습관은 혼자 있어도 삶에 리듬을 주고 외로움 속에서 따뜻함을 발견하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전주에 사는 팔순의 창수 어르신은 매일 아침 교회 앞 작은 공원에 나갑니다.
늘 같은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네는 것이 그의 일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주 짧은 인사지만 그 인사가 하루의 외로움을 덜어줍니다. 그 덕분에 그는 지금도 마을에서 항상 웃는 할아버지로 불립니다. 외로움은 피해야 할 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야 할 동반자입니다. 그 동반자와 친해지는 순간 노년의 삶은 훨씬 단단하고 깊어집니다. 삶을 단단하게 지탱해주는 건 결국 거창한 관계나 대단한 모임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소하지만 따뜻한 순간들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부산에 사는 순아 씨는 오랫동안 친구 모임의 중심이었습니다. 생일이면 선물부터 예약까지 챙겼고 누군가 힘들면 가장 먼저 달려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녀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수십 년 동안 함께한 친구들 중 단 한 명만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많은 인연보다 진짜 내 곁에 남아주는 소수의 사람이 더 소중하다는 사실을요. 그 이후로 순아 씨는 모임을 정리했습니다. 대화 속에서 남 뒷담화와 자랑이 가득하던 자리를 떠나 대신 자신에게 따뜻한 한두 사람과 더 깊은 시간을 나누기로 한 것입니다. 이제 그녀는 자원봉사를 하며 만난 할머니와 책을 읽고 산책을 함께하며 서로의 삶에 귀 기울입니다. 많지 않아도 돼요. 단 한 사람이라도 진심으로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그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노년에는 넓은 인맥보다 검증된 소수가 더 큰 힘이 됩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과 얕게 연결되어 있을 때보다 단 한 명이라도 진짜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을 때 마음은 훨씬 따뜻해집니다. 여러분도 떠올려 보세요. 내 곁에 남아있는 단 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혹은 내가 진심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존재는 누구인가요? 수십 명의 이름보다 그 한 사람의 이름이 더 큰 위로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설령 그 한 사람이 지금은 곁에 없더라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겐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나 자신을 그 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매일의 일상 속에서 스스로를 다독이고 스스로의 마음을 들어주는 것. 그것이 가능해질 때 우리는 외로움에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외로움 속에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순아 씨는 요즘 저녁마다 혼자 산책을 합니다. 해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이렇게 속삭입니다. 내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 그리고 나 자신, 그 따뜻한 몇 명이면 충분하다. 삶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친구가 꼭 있어야만 행복한 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좋은 친구와의 만남은 분명 귀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행복을 지탱해주는 힘은 관계의 숫자가 아니라 삶의 태도에서 나옵니다. 경기도 안양에 사는 형숙 씨는 70을 넘기며 새로운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도 괜찮다. 잘 살고 있다. 이 짧은 말이 그녀의 하루를 단단하게 붙잡아줍니다. 예전 같으면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하루가 의미 있다고 여겼지만 이제는 혼자 있어도 충분히 충만합니다. 학자들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서울대 사회학과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의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인간관계의 양이 아니라 삶의 만족도라고 합니다. 즉, 친구가 많아도 불만과 갈등이 많으면 오히려 삶의 질이 떨어지고 혼자여도 내 일상에서 의미를 찾으면 행복 지수는 더 높아진다는 것이지요. 이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외롭지 않으려면 억지로 인연을 붙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친구라는 이름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동네 주민과의 짧은 인사, 마트 계산원과 나눈 짧은 미소, 카페에서 마주친 사람과의 따뜻한 눈빛 교환, 이런 사소한 연결만으로도 삶은 충분히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스스로를 믿는 것입니다. 나는 혼자여도 괜찮다. 나는 나를 지킬 수 있다. 이 마음을 품는 순간 우리는 외로움에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자유로워집니다. 어쩌면 이 나이에 진짜 필요한 건 수많은 친구가 아니라 나를 사랑해주는 단 한 사람 혹은 나 자신을 제대로 이해하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결국 우리의 노년을 지켜줄 가장 확실한 존재는 바로 나 자신이니까요.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분명 같은 마음일 겁니다. 혼자서도 단단하게 살아가고 싶다는 마음, 그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노년은 반드시 더 따뜻하고 평온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혼자 있는 시간은 더 이상 외로운 시간이 아니라 충전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나와의 대화 속에서 삶은 오히려 더 깊어지고 단단해집니다. 둘째, 억지로 떠나간 인연을 붙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남는 사람은 결국 진짜 내 사람뿐입니다.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진심으로 나를 바라봐 준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셋째, 내 삶을 지탱하는 연결은 꼭 친구라는 이름이 붙지 않아도 됩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동년배, 동네에서 마주친 이웃, 봉사활동소 속에서 알게 된 누군가, 그 어떤 만남도 따뜻한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온도입니다. 그리고 넷째,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 자신과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인정하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나를 가장 든든한 존재로 삼는 순간 우리는 외로움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결국 노년의 행복은 수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이는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필요한 건 나답게 살 수 있는 용기와 내 곁을 지켜주는 따뜻한 몇 명의 존재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는 어떤 관계가 남아있나요? 혹시 더 이상 유지하지 않아도 될 마음만 지치게 하는 인연은 없나요? 반대로 늘 곁에 있었지만 소홀히 여겼던 고마운 사람은 없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의 경험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으니까요. 만약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따뜻한 마음을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또 다른 누군가의 하루를 밝혀줄지 모릅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단단하고 따뜻하기를 마음 깊이 응원합니다.